그 임차권 등기 우리가 흔히들 많이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다시 해야 할 만한 그런 판결이 하나 나서 소개를 하면 좋을까. 임차권 등기는 그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 나갈 때 해놓는 안전장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임차권 등기를 해둔 상태에서 누군가 세입자가 나갔습니다. 네, 없어요. 그런데 네. 이제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서 있을 때 그 세입자가 어떤 지위를 가지느냐, 법적 지위를 가지느냐, 이런 부분에 관한 이제 판결이 하나 났는데, 요게 조금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달라서. 지위를 가질 수 있나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 오,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저도 이 판결을 모르고 있는데요. 모르고 있었는데, 23년 9월 27일, 요 판결인데, 27일에 났는데, 저도 이제 이 판결을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뭐 제가 잘 아는, 학원 운영하시는, 경매학원 운영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좀, 이론적으로도 좀 밝고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 판결을 이제 보내오셔서, 이게 판결 내용이 말이 되느냐,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이해는 됩니다. 법조인으로서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질문하신 분이 왜 그렇게, 판결이 납득 못하겠다라고 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일반 상식에는 반하는 판결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임차권 등기가 요즘 보증금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전세 사기 때문에 많잖아요. 많죠. 임차권 등기 놓고 나가고.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지금 활용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사건이 좀 의미가 있다고 이제 보는데 결론적으로는 임차권 등기 하고 나가는 것을 조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짐 빼고 나가는, 점유를 빼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임차권 등기 해놓고 나면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다 유지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짐을 빼도 되고 네, 이사 가도 이사 되고, 그런 이제 목적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보증금에 대해서 이자도 좀 받고. 맞다. 짐을 빼야지 지연이자 청구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지연이자도 받고 이런 목적으로 이제 임차권 등기 활용하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판결 지금 이제 소개시켜드릴 판결을 생각하면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게 우리가 이제 임차권 등기를 생각하면은 임차권 등기된 집에 누가 들어올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들어와도 월세 조금 내는 사람들. 그렇죠. 잠깐 있다 나가는 사람들. 보증금 거의 없이. 거의 없이. 이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이 사건은 이제 보증금이 3,900인가? 제법 큰 돈을 내고 들어왔습니다. 거의 전세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 보증금 제대로 내고, 이런 임대차 계약은 사실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중개도 안 해줄 뿐더러 중개사도.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임차권 등기가 돼 있으면은 이 집은 보증금이 아직 해결이 못 되고 있구나. 내가 이 집에 들어갔다가는 보증금 날릴 수도 있겠구나. 내가 뭐 어떤 처지로 전락할지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집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가 사실 많지 않은 겁니다. 케이스가 있어야 판결이 나오는데 그렇죠. 케이스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판결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게. 그런 집들은 뭐 할 때도 300에 30, 100에 30 이렇게 들어가지 3천 몇백을 넣고 들어가는 바보는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판결이 별로 없어가지고, 임차권 등기된 집은 좀 기피 대상. 그죠? 이 집은 들어가면은 뭔가 보호를 못 받아.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요게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 3, 6항입니다. 6항에 보면은 임차권 등기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 8조에 따른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근데 요걸 8조가 뭐냐면 최우선 변제권 있잖아요. 소액 임차인. 먼저 주는 거. 그렇죠. 네. 그 최우선 변제
권은 이제 보장받을 수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 해석으로 하면 대항력이나 이게 임차권 등기가 된 집에 들어간 세입자도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는 못 받는 거고 그런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최우선 변제를 받으면 안 되죠. 임차권 등기된 사람이 먼저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임차권 등기된 집을 뒤에 들어간 사람이 대항력도 가지고 우선 변제권도 가져? 이런 결론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욕을 해서 그런데 네. 바보잖아요. 그 임차권 등기 이후에 들어간 사람 바보니까 보여줄 권리가 없죠. 그렇죠. 네. 그게 좀 비정상적이라고 벌써 딱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 대법원 23년도 9월 27일 날 선고된 이 판결은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이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도 가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사건이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낙찰을 받은 사람 이 집이 이제 우선 그 경매로 이제 낙찰이 됐는데 네. 그 집에 임차권 등기가 된 상태에서 세입자가 들어온 세입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입자를 이제 어떻게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이 이 소송에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이 낙찰받은 원고는 부당이득을 해달라. 이 사람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 해달라라고 하는 청구를 했고, 그 다음에 이 피고 점유하고 있는 이 사람은 내가 정상적인 세입자다. 너는 내가 그 말소기준 권리 그 저당권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지금 내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 보증금 돌려줘라. 라고 하는 것을 반소로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재판 끝에 1심, 2심, 3심 모두 세입자가 이겼어요. 모두. 3천 얼마를 돌려줘야 되네요? 돌려줘야 됩니다. 와, 그럼 잘못 받은 거네, 그분은. 낙찰을 잘못 받은 그러니까요. 네. 그분 입장은 우리 이제 보통의 상식처럼 그러니까요. 이 세입자는 정상적이지 아니지 않냐. 그렇죠. 어떻게 임차권 등기가 돼 있는데 들어왔습니까? 그렇죠. 법적인 보호를 못 받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건 물어줄 필요가 없다는 전제를 아마 받지 않았을까. 저도 그랬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이제 의외의 결과가 난 겁니다. 하급심 판결까지 제가 좀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이 사람이 이제 후속 임차인인데 앞에 임차권 등기를 걸고 나갔던 기존 임차인, 기존 임차인은 어떻게 됐을까라고 한 그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 판결에서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이 사람은 배당에서 배당금을 받았거나 저당 같은 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경매 과정에서 배당 통해서 배당해서 받았거나 아니면 낙찰받은 배당을 요구 안 했으면은 그 사람은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낙찰받은 이 사람한테 보증금을 자진해서 받아서 해결됐기 때문에 아마 분쟁이 없이 이 후속 임차인하고만 지금 소송이 벌어진 이런 구조가 된 걸 보면은 아마 기존 임차인은 해결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이고요. 요 이제 스토리를 요 판결을 좀 읽어보니까 이 낙찰을 받은 사람이 이제 당연히 이제 이 사람은 대항력도 없고 보호할 만한 뭐 자격이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인도명령만 내쫓겠다. 인도명령을 했더라고요. 인도명령을. 근데 인도명령에서 1심은 이 채권자 원고 쪽 받아들였습니다. 주장을 받아들여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했는데 2심 항고법원에서 그거를 본안 판결까지 집행정지하고 스탠바이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안 판결이 1심, 2심, 3심 모두 대항력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했죠. 진짜 된통 당했네요. 된통 당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판결이 이제 우리가 시사하는 게 있는데 언뜻 보면은 이제 이게 임차권 등기 이후에도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이 대항력 우선 변제권 가지기 때문에 이거 내가 이게 낙찰 받을 때 이분처럼 이 사건의 원고처럼 좀 그 뒤통수 안 맞으려면 조심해야겠구나. 그러니까요. 그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언제 전입 들어왔는지가 중요하네요. 경매 그 후에 들어왔냐 아니면 앞에 들어왔으면 그냥 보호를 받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판결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칼럼에서도 좀 지적을 했는데, 이게 그 임차권 등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빈집을 이용해가지고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들이고 하게 되면은 그 세입자가 보호받는 결과가 된다면 이게 집주인이 막 장난칠 수 있는 완전 장난칠 수 있죠. 예, 허위 임대차를 만들 수도 있지만 허위 임대차가 아니더라도 이제 꼬시는 거예요. 요거 시세가 뭐 1억인데 한 5천만 주고 들어와라. 너 다 받을 수 있다. 대법원 판결 봐라. 다 받을 수 있다. 그 진행되는 동안 너는 계속 쭉 살면 된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설득을 하게 되면은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제도상으로는. 그렇죠. 되죠.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도 이제 지금까지는 임차권 등기된 집을 소개한다는 거는 도저히 이게 신이 성실이 안 되죠. 그렇죠. 이제 뭐 뭔가 중개사로서 문제가 있는 행동인데 지금으로서는 이게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싸게 해가지고 조건만 맞으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보호받으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자칫하면은 이제 임차권 등기 믿고 집을 비워줬다가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는 순간 이게 이제 낙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임차권 등기했던 사람도 돈을 못 받아갈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경매가 지정되면서 뭐 입찰 안 되니까. 그렇죠.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세가 만약에 뭐 1억짜리 집인데 보증금이 기존에 한 7천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임차권 등기해두고 나간 사이에 후속 임차인이 한 5천만 원 주고 그 집에 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낙찰 받는 사람은 7천, 5천에서 1억 2천을 대항력을 부담을 가져야 그러니까 되기 때문에 이게 경매가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이 판결이 이제 파장이 크겠구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사기로 또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예.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경매 몰린 집주인이 막 이렇게 허위 소액 임차인들 있잖아요. 이런 임차인들을 막 그 방 한 칸에 뭐 했다. 얼마씩.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경매 물을 흐트리고 했는데 요 지금 임차권 등기를 이용한 요런 사기라든지 편법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판을 치지 않을까. 그러게요. 네, 그런 야,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 돌아가면서 딱 소액 뭐 한 4, 5천 전세 넣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겠네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경매 들어가는 집에 대해서 뭐 집주인이 그 경매되는 한 1년 기간 동안에 그냥 단기 세입자 넣어가지고 좀 빼먹고 하는 몇십만 원씩. 그런 부분이 있고 막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걸 넘어서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세입자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만 해두고 나가는 것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럼 안 되겠네요. 시원 장치를 다 해놓던지 네, 자물쇠로 채워놓던지 그렇죠. 집주인이 못 건들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빠져나갔다가는 자칫하면은 이게 이제 경매가 계속 안 되면서 보증금을 장기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와, 그렇게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임차권 등기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 임대인에 대한 권리만 남아 있고 실제로 뭐 그 재산이 없는 그렇죠. 임대인 재산이 없는 그런 상태가 똑같은 거죠. 뭐. 와, 그럼 진짜 오래 가죠. 경매 진행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 판결을 계기로 해가지고 저는 법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아까 보신 법처럼 임차권 등기 이후에 임차인 들어온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 행사는 못하도록 돼 있는데 그 취지는 이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게 받게 되면 이게 임차권 등기의 어떤 임차권 등기가 퇴색된 임차권 등기 기능을 제대로 못 발휘하잖아요. 먼저 받아가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의 의미가 퇴색될 거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게 이제 법 취지인데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가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만 인정하더라도 이 임차권 등기가 퇴색될 수가 있다는 면입니다. 그렇죠. 더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해놓고 나갔는데 대항력이나 후속 임차인 때문에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으로
경매가 안 돼버리면 임차권 등기가 퇴색되는 거죠. 그렇죠. 그 자체가. 명령이 아니 이거는 임차권 등기가 아니라 그냥 뭐 예. 뭐라 그래야 되나?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요 입법자가 생각을 못한 부분이 아닌가. 최우선 변제권만 인정 안 하면은 임차권 등기는 기능을 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기능을 못 할 수가 있는 거죠. 못하죠. 그 집이 뭐 1억짜리가 1억 5천이 되지 않는 이상. 그렇죠. 시세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법 개정을 해서 임차권 등기 이후에 들어온 세입자는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못 갖춘 못 받는 걸로 그렇게 그래야죠. 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야, 이거 진짜 말이 많겠는데요, 이거 진짜. 네네. 이게 이제 판결 선고된 지가 이제 불과 한 6개월 뭐 정도니까 이제 점점점 알려지게 되면 이걸로 인한 약간 폐해라 그럴까요?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주택도 있고 또 상가도 있고 한데 상가는 사실은 이게 보증금보다 월세 비중이 크니까 네. 사실은 보증금 많이 남겨놓고 나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주택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뭐 순수 보증금만 있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전세.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 그 임차권 등기만 너무 믿고 집을 비워주는 경우가 없도록 원칙대로 그냥 예를 들면 우리가 어른들 말씀이 보증금 못 받고 어떻게 나가? 거의 무조건 그거 버텨야 된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맞을 수가 있는. 진리다. 네, 진리라기보다는 진리까지는 아니지만 그게 이제 원칙이 돼야 되는. 맞아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해두고 나가는 경우는 매우 한정적으로 또는 임차권 등기를 하더라도 문을 개방하지 말고 무조건. 네. 시권자 다 해놓고 하고 막 네. 붙여놓던지 뭘. 네. 네. 그런 부분이 좀 원칙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